어떤 집안 청소를 하다가 네. 손가락을 뱉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붓고 네. 아프고 빨갛게 돼서 그렇죠. 항생제를 먹거나 소독을 해야 되죠. 네. 이거는 급성염증입니다. 아. 이것은 나쁜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네.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어 기제죠. 우리 몸에 유익한 거죠. 네. 근데 만성염증은 그렇게 뾰족하게 증상은 없어요. 근데 꾸준하게 그냥 특별한 증상이 없이 전신에 염증이 흐르는데 이 염증이 혈관을 따라서 전신을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액이 흐르는 전신에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 가지 장기, 심지어는 혈관, 그리고 뇌까지 서서히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만성염증인데 이런 경우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급성염증은 착한 염증, 그리고 만성염증은 나쁜 염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성염증의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증상은 특별한 게 없는데요. 네. 이 만성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우선 최근에 제 환자 중에 그 신경과에서 제게 의뢰해 주시는 환자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의 주 진단은 원래 편두통이에요. 편두통. 예. 근데 예전에는 편두통이면은 거기에 대한 약을 먹고 뭐 다른 증상이 있을까봐 뭐 뇌 MRI를 찍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웬만큼 조절이 되면 저한테 보내세요. 이유는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 편두통의 원인 중에 비만으로 인한 만성염증이 있는 거예요. 만성염증은 더 심각한 질환을 유발합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 심지어는 암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의 예가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 이제 칫솔질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네. 양치질을 잘 안 하는 사람의 경우 이 구내의 염증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안 하면 난리 나겠죠. 그게 관리를 잘 안 하면 구내에 염증이 생기고 잇몸에 치은염이 생기게 되면 네. 그런 경우에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질환이 많다는 연구도 나와 있어요. 치아와 잇몸의 염증도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래요? 이제 현대인들은 암 아니면 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돌연사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원인을 어떻게 이게 제일 나빠요 하는 넘버원을 얘기하신다면요. 저는 아무래도 최근에는 비만인 것 같아요. 아, 비만. 예, 그래서 보통 체격이 좀 큰 분들이 많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 네. 기본적으로 백혈구 수치가 11,000, 12,000이고요. 또 흡연자 중에 많습니다. 아, 이게 참. 예. 뱃살이 뭔가요? 결국은 내장 지방이 많은 거예요.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이 내장 지방 자체가 유리지방산으로 전신으로 혈관으로 타고 다니고요. 예. 또 하나는 아디포카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아, 예. 여러 번 들어보셨죠? 여러 번 정확히 들어봤습니다. 몰라도 이 아디포카인이라는 게 뭐냐면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네. 물질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데요. 이 내장 지방 세포에서 나오는 아디포카인 중의 일부는 혈관을 타고 전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은 다릅니다. 맞습니다. 예. 피하 지방은 우리가 이렇게 꼬집으면 꼬집 피는 거고, 네네. 예. 내장 지방은 장이 있는 배 안에 있기 때문에 꼬집 펴지지가 않아요. 중년 남성들 빵빵하게 배 이렇게 나오신 분, 그분들이 내장 지방이 많으신 거거든요. 제가 교수님 칼럼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네. CRP라는 수치를 가지고 심혈관 질환과 이제 같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응급실에서 제가 진료해서 CRP가 높잖아요. 높으면 저희는 이제 감염병을 의심해 두고 추가 맞아요. 검사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 두 분의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지금 대화가 오가고 있었는데 CRP가 뭔지 예. 이거는 알려주셔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CRP라는 게 C 반응성 단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이 수치를 볼 때 이 수치가 높으면 몸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응급실이 아닌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은 멀쩡하셔요.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여러 가지 검사, 마치 우리가 혈당, 콜레스테롤, 빈혈 검사할 때 예. 같이 검사를 할 때 이게 높은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급성염증 때문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만성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성염증이 심한지 아닌지를 좀 알고 싶은데 진찰과 검사를 좀 부탁합니다. 예.
사실은 그런 환자들 꽤 자주 오세요. 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오늘 그것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자, 할게요. 건강의 지표를 삼는 게 건강검진. 뭔 표를 이렇게 많이 줍니다. 그죠, 맞아요. 페이지가 거의 10페이지 한 책이에요. 맞아요. 도대체 CRP는 뭐 어디서 봅니까, 여기에? 예, 혈액 검사, 혈액 질환 검사에서 예. 백혈구 수치가 있어요. 백혈구 수치가 보통 뭐 검사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천에서 10,000 정도 사이를 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11,000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 감염이 있는 게 아니라면 예. 이분은 만성염증이 있는 겁니다. 염증 반응 검사에서 보면 여기 CRP라고 있어요. 네네네. 이 CRP가 C 반응성 단백이라고 해서 혈액에 염증이 있을 때 이 수치가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CRP 수치하고 아까 백혈구 수치를 동시에 봅니까? 그렇죠. 둘 다 비교해서 보고요. 여기 보면 또 ESR이라는 검사가 예, 있어요. ESR. 적혈구 심강 속도 검사라고 합니다. 예. 이게 높아도 그 염증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 만약에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높거나 둘 다 높다. 예. 그러면은 만성염증이 있나 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우선 비만하다면 식사량을 좀 줄이시고 예. 운동량과 평소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가공식품이나 소위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이라면 그보다는 시장에서 사서 내가 조리하는 식단을 드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성염증은 심한 고통이나 불편감이 없더라도 시도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평소에 만성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만약에 있다면 원인을 찾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